1년, 2년 동안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방산도 이제 100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난 거예요.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 브랜드보다 또 ODM이 훨씬 더 좋은 기간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ODM들도 그 브랜드의 위탁 물량 그렇죠 그 트렌드에 따라서 그럼요. 영향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 애널리스트 분들은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 얘기에 제가 웬만한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서 이제 산업별로 애널리스트 분들을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 의견을 더 보는 경향도 있는데 화장품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똑같은 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보다는 오히려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참고하는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이게 지금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해외 증시는 사상 최고치 가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 시장 우리만 빼놓고 지금 국장이 이제 3,200선에서 좀 이렇게 많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 사실 일단은 그동안 지수를 올렸던 동력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만 빼고 놓고 보면 답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국내 요인이냐 해외 요인이냐 따져보면 쉽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신문에서 놓고 보면 뭐 빠진 원인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한데 의견이 분분한 게 이해를 못할 정도로 아쉬웠어요. 왜냐면 뻔한데 그거를 이유라고 됩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책이 필요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6월달 이후에 가장 많이 올라온 업종이 뭐였을까요? 금융이었잖아요. 금융지주사. 그러면 그거는 해외 요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내 요인이죠. 그렇죠? 내수주니까. 정책 요인이었는데 최근에 제일 많이 빠진 게 그쪽이에요. 그럼 답도 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굳이 그걸 뭐 판단을 오늘은 좀 다르지만 오늘 경우 빼놓고는 제가 볼 때는 정책과 관련해서 표류하고 있는 게 사실은 지수가 정체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대주주 양도세랑 배당소득 여러 가지가 분리과세 있겠죠. 뭐 등등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역시나 이제 국내 요인이 해소가 되느냐 더 안 좋게 가느냐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 예. 뭐 근데 저는 해소되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논란이 있고 지금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거 보면 그래도 현재 시장의 혼란에 대해서 저는 심사숙고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왜냐하면 큰 목표를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목표에 부합하는 쪽으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장이 조금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워낙 정치적인 성향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미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이제는 어떻게 정책이 내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셨던 은행 지주사들 좀 낙폭이 큰데 특히 이제 또 증권주들도 많이 빠졌고 이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실 이거는 세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거의 연말에 가야 또 결정이 날 수도 있을 테거든요. 이 불확실성 속에서 그런 금융주는 좀 어떻게 대응을 안 하면 되죠, 뭐. 아니요? 네. 뭘 굳이 불확실한데 해요? 네? 불확실한데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확실하면 하시면 돼요. 그죠? 예. 저는 그냥 뭐 심플해요. 뭘 그렇게 어려워요. 요만큼만 민망합니다, 여러분. 예. 요만큼만 민망한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요. 예. 제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그려도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확실한데 뭘 해요? 안 하고 있으면 되지. 확실해지면 방향이 결정이 되면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좀 더 큰 그림이 그려질 거니까 더 크게 보셔도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논란이 있다라고 보면 그 논란에서는 피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 그 논란에 따라다니다 보면은요 너무 변동이 커서 실제 나중에 보면 손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잘못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엇박자 타서. 엇박자 많이 타요. 그죠? 그리고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정치 색깔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될 거냐 안 될 거냐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논란이 있을 때는 안 하면 돼요.
안 하고 계시다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갑론을 박이겠지만 한쪽으로 방향이 결정이 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결정이 될 때 거기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혹시 우리 생각대로 안 돼서 실망 쪽으로 된다라면 그쪽은 제가 볼 땐 포트를 아예 비우는 게 맞는 거고 뭐 반대로 그래도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엔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렇죠?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제가 볼 땐 담아도 크게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논란에 여러분들이 휩싸일 필요는 없고 괜히 그것 때문에 정치적 에너지를 전 소비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 있으면 책 한 번 더 보거나 그냥 저희들이 볼 때 그냥 노래 한 번 더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많은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서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 여의도 내에서도 너무도 많이 갈라지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고 예전에는 정치라는 얘기를 원래 하면도 안 되지만 했었을 때 나름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이란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치라는 게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냥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있기 때문에 사실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되는 분들한테 설득을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나와가지고 네 편 내 편을 만드는 건 저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거를 편을 가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저는 어차피 증권시장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게 맞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친한 친구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간에서도 의견이 너무 나뉘고 있는 거 봐서 야 이거는 옛날에 종교 얘기만큼이나 정말 피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아마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많은 분들이 친한 분들 내에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되게 이제 뭐 친한 친구들이 막 서로 결별하는 이런 얘기들도 요즘 많이 들리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웠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엔 이미 서로 설득이 안 되는 수준까지는 와 있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설득이 안 되는 걸 설득할 필요는 굳이 없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분명하게 반영을 할 거고요. 반영을 할 거고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속에서 또 저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큰 길을 가기 위한 증권시장에 가기 위한 길이 딱 정해져 있는 이건 정답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정답지에서 정답지대로 계속 가면은 이걸 계속 유지하겠지만 여기서 하나씩 이건 안 하네 이건 안 해 할수록 점수를 빼겠죠. 100점이야 이번에 80점이야 70점이야 그렇게 하면서 투자를 할 생각이에요. 예. 뭐 70점, 60점까지 떨어졌다가도 다시 그 법을 어떻게 잘 개정을 하면 점수가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럼요. 만회가 충분히 가능할 되느냐를 수도 보고 있겠죠. 그냥 아니면은 말아야 되는 거고. 왜냐면 어차피 이게 냉정하게. 여러분들 이 금융시장의 변화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에서 냉정하게 뭐 처음 있는 변화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변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쉽게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든지 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가 있었을 때는 많은 어떤 잡음들이 있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현재는 이 논란이 한 번은 어차피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논란 속에서 어쨌든 간에 아무리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가대길은 앞서 말씀드린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동일하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하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의 사람들이 살아온 어떤 삶이 있고 삶이 있어서 지금 정치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들보다 인생에서는 선배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이 잘 바뀌는 분들은 아니실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정도까지 논란이 있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실제로 보니까 내 생각은 이랬는데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아는 것도 전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판단에서 그런 점들을 지켜보면서 하고 어쨌든 간에 저는 일단 논란이 있는 것들은 일단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꼭 하나 여쭤봐야 되는데 이제 잭슨홀 미팅 이번 예. 주 후반에 있습니다. 아마 23일 새벽이든가요? 23일 밤인가? 예, 그때 이제 발표가 될 네. 텐데 앞에서도 대표님이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CPI는 예상에 부합을 했는데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네. 그럼 시간을 두고 또 반영이 될 테고 그럼 또 금리나 압박을 받고 있는 파월 의장이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물론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시장은 9월 한 차례 인하 가능성은 거의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잭슨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좀 어떻게 이 시장을 사실 뭐 잭슨홀 미팅이 항상 이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뭔가 큰 변화를
준적이 많아서 사실 이번에도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미 연준에서는 초점이 이미 옮겨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시장에서 많은 힌트들을 줬는데요. 그 힌트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첫 번째 힌트가 뭐냐면 지금 연준도 그렇고 아니면 미국 연준 내에서 또 금리를 내리고자 하는 미셸 보우만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크리스토퍼 월러라든가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물가가 안정될 거다라 얘기는 안 하세요. 물가는 오르긴 오를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대신에 이게 장기적으로 뭔가 기대 인플레이션, 즉 앞으로 1년 뒤에도 또 5년 뒤에도 물가가 이것 때문에 계속 오를 수 있습니다라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형성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일시적이라고 보시고 계시는데 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 고용이 망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초점을 고용에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를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에 가장 큰 초점은 사실은 고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보셨겠지만 지금 석 달치 고용이 하향 조정되면서 그러니까 앞서 두 달치하고 이번에 7만 6천 명 나왔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고용이 매달 비노 뽑은 고용 지표가 10만 명 이하면 잠재 성장률 이하로 떨어지는 고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번 달에도 그렇긴 한데 문제는 앞서 두 달에도 그때 2만 명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야 이게 잠재 성장률을 훼손할 게 지금 석 달 연속 됐으면 금리를 내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고 또 관세가 실제로 부과됐을 경우에 사실 높아진 관세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을 덜 사게 되면 기업들은 뭘 할까요? 비용을 아끼려는 노력을 할 텐데 이 비용을 아끼려는 이 노력이 결국은 사람을 안 뽑는 거나 아니면 해고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에서 선제 대응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번 달에 있었던 FOMC 내용 보시면요. 이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용시장과 관련해서 뭔가 조금 이제 이상 징후들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처음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셸 보우만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었던 그 크리스토퍼 월러 이 두 분도 결국은 고용이 생각보다 많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스코페산트 재무장관도 봐라 야 이거 석 달 연속 이렇게 됐었으면 금리가 지금 내려야 되는 건 맞는데 한 번이 아니라 내릴 때 비컷도 해야 된다는 얘기도 그래서 한 거예요. 핵심은 고용으로 옮겨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비노오품 고용 지표가 있을 건데 이게 또 이제 10만 명 이하 정도 나오면 일단은 물가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볼 때는 금리는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고 핵심적인 부분은 딱 하나예요. 금리를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가 아니고요. 내 금리를 내리는 요인을 뭘로 볼 거냐는 거죠. 뭔가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것 같은데 둔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볼 거냐 아니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몰아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고용이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금리는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경기 침체 논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경기가 추가적으로 냉랭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면 그건 분명히 시장 조정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름대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고용이 지금 생각보다 줄어드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연준 내에서는 두 방향으로 해석을 하더라. 한 방향에서는 고용이 냉각대로 보는 시각이 한 방향이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시카고 연원이라든가 몇몇 총재분들은 이게 고용이 식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민법이 바뀌면서 이민 정책이 바뀌면서 일시적으로 고용이 그렇죠? 고용 시장에서 나름대로 수요가 줄어든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로 볼 거냐 아니면 우리가 알고는 최근에 있었던 이민 정책 때문인 영향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 조정폭이 약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고용이 훼손된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추가적인 수요 위축에 대비해서 금리 인하는 사실상 0.25%포인트는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다. 이 정도 포인트를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발언을 뭔가 선제적 대응으로 설명하느냐? 아니에요. 지금 선제적이 아니에요.
이미 제가 볼 때는 고용 지표를 보고 대응하는 건 무조건 다 후행적인 대응인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충격이 좀 없을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다 후행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경기 후행 지표인 그렇죠. 거고요. 그걸 보고 한다는 얘기는 가장 후행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시장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큰 충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실제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시그널은 아직 잘은 보이진 않아요. 통상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시그널이 있으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 등급이 좀 낮은 등급들의 관련 스프레드죠. 이게 올라오면 너희들 망할 것 같으니까 돈 안 빌려줄래 이런 건데 그게 지금도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침체 우려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경기 둔화만 놓고 된다고 보더라도 시장 쉬어갈 수 있는 불면은 충분히 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부터 조금 약간 우리 표현으로 까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길트라는 게 아시죠? 영국의 국채. 예. 영국의 국채가 정고점을 돌파했어요. 30년물이.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가 세 개인 게 영국과 일본과 미국인데 이 세 나라가 지금 재정 적자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죠? 미국은 그래도 관세라는 걸 통해서 재정 적자를 일정 부분 뭐 상쇄라도 하고 있는데 영국은 그것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게 나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종이 시장에서 올 때는 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 가지고 조정은 잘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름대로 경계의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어쨌든 영국 국채가 위험한 모습을 자꾸 보이고 있는 게 일단은 눈에는 좀 거슬린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 고용이 나름대로 지금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앞서 말씀드린 이민 정책에 의한 걸로 사람들이 귀결을 할 거냐 또는 경기가 둔화되는 걸로 볼 거냐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약간 변동이 좀 더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용 둔화에 대한 네. 해석 그리고 정부 부채를 비롯한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해서 또 국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좋습니다. 벌써 한 1시간 10분이 지나가지고 저희 얼마 전에 중국 출장 그 이선엽 대표님과 같이 다녀온 거 아시죠? 그 로봇 박람회에도 같이 다녀오고. 맞다. 저희가 그래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선물. 예. 잠깐만 이거 좀 치우고. 아니 뭐 이런 것도. 짜잔. 이거 그때 저희 갔을 때 같이 갔던 그 캐리어. 시체도 담을 수 있겠는데, 그렇죠? 이렇게 딱 이렇게 쓱쓱 썰어가지고. 요거는 저희가 예. 이게 풀 알루미늄. 예. 풀 알루미늄에서 여기 저희가 현금 따발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뭐 원래 주시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해서 요거는 저희가 핑티몰하고 제휴를 해갖고 요거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영상 밑에 보시면 제품복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게 그 원래 200만 원 넘는 그 캐리어를 비슷하게 해서 15만 원대로 만든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근데 풀 알루미늄. 방수 되나요? 방수도 되죠. 당연히 알루미늄이니까. 아, 그렇습니까? 철가방입니다. 이거 나중에 짜장면 배달하셔도 되고요. 이 안에 구성물도 알찹니다. 여러분들 생활이 어려워지면 이걸로 이제 배달하는 걸로. 아니 우선 지금부터 한 2시간 저희랑 판매 방송 하셔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면서요. 날씨를 몸매를 원하십니까?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선엽 이사님 다음번에 또 해외 출장하실 때 쓰시라고. 요건 여러분 그 밑에 고정 댓글 링크랑 그 보시면은 여러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풀 알루미늄. 어떻게 보셨어요? 그 로봇 박람회 같이 다녀오셨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지만 사실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지금 중국이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셨는데 우리 이제 그 이대호 대표님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A관, B관, C관이 있었는데 되게 나름대로 짜임새가 있었어요. 첫 번째 A관에서는 보셨겠지만 우리의 휴머노로이드가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B관에서는 휴머노로이드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라고 사용새가 달랐어요. 예컨대 여러분들 모든 휴머노이드가 다 똑같이 생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경우는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굳이 다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바퀴가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정에 특화된 어떤 기업들도 있었었고 또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장에 특화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 특화됐었을 때 또 공장에 특화됐을 때 또 특정 상황에 굉장히 특화됐었을 때 그 쓰임새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손이었거나 뭐였거나 여기에 대해서 작업이 될 땐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아주 세부적으로 얘들이 기술이 발전돼 있고 이미 활용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가정용 로봇 보고 되게 이제 마탱이가 갔던 게 얘가 진짜 커피를 타요. 네. 갈아서 넣고요. 그걸 해요. 그리고 옆에서 보고 있는데 신기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와 소리가 나왔어요.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갈아서 그죠? 여기 커피 이렇게 거름종에다 거기서 해서 내리고 툭툭툭 털어서 커피까지 내리는 걸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알고 야채 샐러드 또 만들고 옆에 가서. 예, 별걸 다 하고 하는 거 보고 봐가지고는 그냥 무서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 그 관련 기업들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C관에 있었는데 거기에 뭐 감속기부터 시작을 해서 부품들. 손부터 시작해서 부품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요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하고 협력업체더라고요. 나는 엔비디아하고 협력해.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써져 있어가지고 이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생각보다 로봇과 관련해서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중국 걸 갖다 쓰는구나라고 싶었고 하나하나 만져보고 직접 작동해보셨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굉장히 존경한 거 보고 놀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기 오셨던 분들 나이대를 보면 어린이들이 많지 않았나요? 네, 네, 그렇죠? 중국이라는 국가는 놓고 보면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도 제가 볼 때는 되게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로봇 관련 기업들도 비관 정도만 빼놓고는 대부분 어린이들이 되게 보기 편하게 해서 그러니까 뭔가 애들이 나중에 커갈 때 나도 이런 로봇을 만들어야지 과학자가 돼야지는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건 굉장히 저희들이 볼 때는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그런 기술이 없을까? 저는 없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 정부의 지원이 대폭적으로 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상하이도 그렇지만 중국에 가보면 여러분들 옛날엔 중관촌이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경대학교 이제 보통 베이따라고 하는데 북경이나 칭화대학교 그 앞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 중관촌이라고 거기가 옛날에 뭐 실리콘밸리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좌ang이라고 그래서 네. 이좌ang이라고 저희들이 갔던 그 동네가 흔히 얘기한 중국의 실리콘밸리 형식으로 쓰면 무인차도 거기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성을 해놓고 거기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저희들 오고 난 뒤에도 로봇 올림픽을 한다던가 이렇게 네, 해서 네, 네. 우리가 로봇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많은 아쉬움이었다. 왜 아쉬움이었나? 우리는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른 분야와 관련해서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직도 한국이 더 잘하고 있다고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 그런 분야들도 있고. 그런데 로봇은 우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분야는 우리가 더 잘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렇죠. 더 나름대로 그런 측면에서 너무 부러움이 앞섰다라고 생각이 들고 과연 앞으로 로봇 산업이 컸었을 때 우리 기업들이 그 관련 중국 기업들에 관련해서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린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는 벌써 뭐 권투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중국의 로봇들 보면은요 사이즈별로 되게 달라요. 우리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람 몸 크기라서 한 1m 70 정도 되는데 중국은 되게 작게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왜 작게 만들었니?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로봇이 우리 비서 역할을 하는데 나하고 키가 비슷하면 위협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키가 작으면 이 위협성이 사라지나 봐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다는 이유가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렇게 작게 만들면 일단 비용이 되게 적게 들어가나 봐요. 같은 로봇을 만든다 그래도 생산 단가가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사람 역할을 한다 해서 굳이 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뭐 제 기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키 크다라고 해서 주식 잘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기엔 좋을 수 있겠죠. 저 나름대로.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 아이 뭐 아닙니다. 체력이 굉장히 저질인 거 아세요? 그죠? 진짜네 진짜. 이렇게 보고 하루에 막 2만 보씩 걷고 막 젊은 양반이 이렇게 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전 안 퍼진 거 보셨죠? 이거 로봇이랑 같습니까? 네. 살아있는 로봇, K 로봇. 같은 방을 썼는데 전 새벽이라서 1시간 더 뛰었어요. 예. 예. 뛰고 왔더니 이제 식사하시러 오시더라고요. 1시간 더 자야죠. 그렇죠. 나름대로 어쨌든 그래서 아까도 했던 비용도 되게 축소가 되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있던 이런 데 막 사무실에 이런 데 있다 보면 막 협상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되게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감속기나 이런 거 움직일 때요. 조금 이제 부피가 작으면 훨씬 더 유연해지나 봐요.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조금 더 크고 작고에 따라서 배터리 소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성들을 많이 고려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구나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그렇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산업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찾는 건 이미 우리는 없으니까 쉽진 않은 건데 나중에 로봇 세상에 왔을 때 우리가 뭘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머리가 굉장히 아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는 과연 로봇 관련주나 AI 관련주를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이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내 로봇 AI 관련주는 여전히 뭔가 테마성, 네. 일시성 예. 이게 좀 치우쳐 있고 미국에 가면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거는 또 사상 최고치가 하고 있고 어느 쪽으로 어떻게 좀 선택을 해요? 저는 AI하고 로봇은 국내 기업을 투자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굳이 경쟁력이 없고 하지도 않는데 할 필요는 있겠느냐. 찾으려면 미국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을 찾자. 뭐 중국 기업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미국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일단 확실하잖아요. 거긴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우리는 없으니까 굳이 그런 큰 사업이 있는데 테마에 몸담을 필요가 있나요? 진짜에 몸담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AI 관련해서 처음에 할 때도 엔비디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했잖아요. 네. 그죠? 국내에 관련 뭐 이 기업 저 기업 한다고 해서 어설픈 애들 하는 것보다 택도 없는 기업들인데 그런 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했던 것처럼 이쪽도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투자도 국제화 됐으니까 굳이 없는 국가에서 테마성으로 찾을 필요는 없으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잘하는 국가에 가서 잘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월 19일 화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지금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라이브 또 우리 현장에 주도주 오마카세 이선엽 대표님의 주도주 오마카세 수강하신 분들이 5분 그 중에서 5분 정도 저희가 근데 많이들 오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오늘 오신 거 맞죠? 당첨돼서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해서 현장에서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받고 몇 가지 좀 소화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은 네네네. 그래서 참고로 9월 그 오마카세 특강도 이제 9월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3, 6, 9, 12월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니까요. 또 그것도 고정 댓글 통해서 여러분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씩이나. 예. 일단은 그 가스터빈 쪽에서 가스터빈이나 원자력이나 둘 다 그 한국 기업들이 이제 그 기자재를 생산을 하고 있지만 그 기자재 그 부품 가격도 상승인데 그 현지에서 그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을 할 때 그 시공 비용이 지금 현재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재 비용 증가보다는 그 시공 비용의 증가 때문에 이런 그런 프로젝트들이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중단이 될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중단될 가능성은 없고요. 가격이 오른 만큼 전가를 시켜줘야죠.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는 뭐 터빈도 그렇지만 이 관련 사업이 지금 생존이 걸려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한다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안보적인 사업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아까 그쪽에서 답이 있는데 내년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게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블랙아웃일 가능성이 높아서요. 전력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비용이 상관이 있나요? 일단은 하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런 당일성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력이 부족한 거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비용이요? 10배 들어도 해야 돼요. 그런 걱정은 사실은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전력이 너무 부족해서 얼마나 급하게 얘네들이 서두를 수 있느냐. 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베트남 쪽에 그 무기 이제 자주포를 이제 중고로 팔았죠. 네, 수출을 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원래 그 전력 시장 쪽에서도 그 현재는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가장 우선순위에서 지금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이전까지 그 베트남과 같은 그런 사회주의 국가나 그런 아시아 국가권에서는 중국하고 러시아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수주를 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무기 계약도 하면서 아무래도 원전 시장도 이쪽으로 대형 원전을 조금 수주할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올라가지 않았는지 그런 쪽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쪽은 이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쪽은 같은 국가라고 놓고 보면 중국하고 이런 관련해서
사실 여러분들 베트남이 중국하고 친하진 않아요. 알고 계십니까?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둘이 엄청 싸워요. 나름대로.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라고 친한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전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친했으면 우리 자주포를 가져갔을까요? 중국어 샀어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둘이 여러분들 국경 분쟁하고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장유샤라고 저 군사위원회 부주석 그 양반이 옛날에 그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싸울 때 제가 볼 때는 전력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 사회주의 국가라고 꼭 친할 거다라 묶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베트남 나름대로 굉장히 자주 뭐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국가다 보니까 뭐 중국에 대해서 굳이 더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뭐 경제적 관계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뭐 그런 특수한 관계 때문에 뭔가 걔네들도 우위를 주고 그런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받아주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항상 네. 좋은 기자비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오늘 말씀 주신 섹터나 뭐 관련된 업종들 제외하고 요즘 혹시 뭐 좀 이거 재밌겠는데 하는 그런 부분, 그런 섹터나 아니면 업종이 있으실까 혹시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2차 전지라고 정확하게 그러면 그 ESS 쪽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씩 좀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가 사실 아까 우리가 그 원자력 얘기는 했지만 원자력은 지금 아직 수주도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전기는 당장 내년에 부족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데이터 센터는 짓는데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럼 1, 2년 내에 다 지어질 텐데 그 전기를 뭘로 감당할까에 대한 고민이 내년부터는 저는 당장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당장이라는 걸 채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내년 시장에 저는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차피 OBBB 법안이 나와서 사실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RA 법안이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죠? 좋든 싫든 간에 보조금 어떻게 받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고 또 받는다라면 어떤 기준이 되는지 명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대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 시장을 보면서 핵심적인 부분은 AI라는 한 축이 있다면 또 하나는 AI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또는 로봇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글로벌 역사상 가장 많은 전기라는 게 필요한 시장이 된 거고 이 시장에서 특히 내년에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 센터가 지어졌었을 때 미국이나 유럽이나 대륙에서 벌어지는 전력 수급에 대한 고민 이 전력 수급에 대한 고민이 관련 산업들을 생각보다 폭넓게 움직이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스터디를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 해주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연장선의 네. 질문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때 2분기 때도 말씀하셨던 LNG 산업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곧 이제 LNG 수출이 시작될 거고 본격적으로 하나가 이제 조선이 있겠지만 혹시 관련해서 한국에서 이 LNG 섹터로 좀 눈여겨보시는 기업이 스터디하신 것 좀 있으신지 사실 좀 직접적으로 그때도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볼 땐 그건 이미 주도주군에 들어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큰 변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거의 경쟁력에서 거의 우리가 세계 1위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을 배제하면 이것도 거의 구조로 보면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번에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굳이 세긴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미국에서 생산되는 LNG를 지금 다 팔아먹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 있고 유럽은 7,500억 달러 산다고 했잖아요. 그죠? 사실 유럽한테 온팡 먹이려고 했었던 건데 그럼 유럽으로 갈 때 어떻게 가요? 그죠? 무선으로 가는 것도 아닐 거고 파이프라인도 할 수 없을 거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알고 터미널도 세워야 될 거고 냉각 장치도 있어야 될 거고 배도 있어야 될 텐데 관련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LNG와 관련해서 올라온 기업들이요. 미국에 대한 기대를 반영을 1도 안 했어요. 대부분 아직까지는 중동에 관련된 수주만 가지고 이 실적이 올라온 거라서 반영을 1도 안 했어요. 근데 반영을 시작한다라면 사실 달라질 수 있겠죠. 예.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긴 한데 그 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잠깐만 예. 여쭙고 싶은데 저번에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역사적 유동성 시대가 펼쳐진다고 네, 네,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보통 그 개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은행에 예금하는 예금력은 떨어져서 그 흔히 승수 효과가 떨어지는 효과를 좀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과연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예, 여쭙고 있어요. 충분히 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잠겨야 될 돈이 나오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국채를 발행하면 원래 그 돈은 잠겨야 돼요. 그렇죠? 정부가 원래 국채를 발행을 하는 건 돈을 쓰기 위해서 발행을 하는 거고 그러면 그 국채를 들고 있는 주체들은 그 국채를 들고 그 돈이 그냥 잠기는 돈이잖아요. 은행이 거기에 대한 쿠폰을 받고 이러는 거니.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다시 유동성을 창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럼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정부가 일단 돈을 쓰는 거잖아요.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꼭 넣어야 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 있을 때는 두 가지를 양방을 다 봐야 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건 일단 정부가 돈을 쓰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가 1번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돈 쓰는 게 1번. 그죠? 두 번째는 정부가 돈 쓰는 만큼 원래 시중에 돈은 잠겨야 되는 게 정상인 건데 이 돈이 잠기지 않고 그만큼 유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유동성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만큼 승수 효과는 아닐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잠기지 않고 양방으로 나온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2배가 되는데 이제 그거를 사주는 이제 이거를 제도화시켜서 더 많은 개인들이 이거를 사게 된다면은 결국 그것보다 더 많은 승수 효과를 불러오는 게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승수 효과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외로요. 지금도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런 용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보니까 뭐 미국에서 테더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또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수단으로 발전을 할 것 같아요. 또 그것과는 또 파생 상품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요즘 세상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유동성 창출이 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 네. 아까 언뜻 중국 기업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그 이유가 댓글 안 좋을 거니까요. 예. 뭐 중국만 하면 친중이라고 반전이다. 얘기를 하는데 와, 굳이 이런 뭐 반전이. 거기다 대고 뭐 제가 그죠?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사실 네. 말씀하신 AI 그 딥시크 R2가 곧 나온다고도 하고 로봇과 AI 같은 첨단 산업은 미국과 중국의 뭔가 1대1로 가져가는 게 가장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그건? 그럼요. 예. 그리고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투자를 하셔요. 뭐 그건 여러분들 자유니까. 근데 여기서 그러면 너 또 친중파냐 그럴 거고, 그죠? 뭐 중국에 이제 기업을 도와주는 거다. 뭐 그런 소리 쭉쭉쭉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 듣기 싫게서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예전에 우리 그 월간 네. 이선엽 시간 자주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다라는 그럼요. 이야기도 종종 네. 해주셨었고 알쿤 예. 쓰시는 분께서 네. 내 계좌에는 좌우가 없고 위아래만 있을 뿐. 그럼요. 아, 명언이다 명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예. 명언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돈 버는 사람들이 색깔을 가지면 이거 색깔 써먹어야지. 가지면 진짜 판단이 흐려져요. 그래서 일단은 투자를 하고 단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은 되게 존중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좋다, 틀리다, 나쁘다가 아닌 거고요. 일단 투자를 할 때는 다 필요 없고 제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위아래냐 먼저 보고 나서 네. 가쪽으로 갈 거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돈은 정확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나눈다고 해서 나눠지는 것도 아닌 거고 이쪽을 뭐 내가 이쪽을 지지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한 건 돈은 정확하게 가요. 그대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중립이라는 차원에서 시장이나 돈을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 그게 투자하는 사람들의 자세다. 어차피 우리 정치 방송이 아닌 거니까 그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 색깔이 아니라 지금 제이크님이 주식은 빨간색이 좋다. 예, 그런 의미로 예. 얘기를 그렇죠. 주식은 빨간색이 좋네요. 오늘 제가 빨간색 입고 오신 것 같은데. 네네. 예. 해서 월간 이선엽 이 시간뿐만 아니라 저희가 네. 3개월에 한 번씩 주도주 오마카세 이선엽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게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 이제 한 달 남아가지고 여러분이 또 지금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절반 그리고 이제 돌아왔고 9월, 12월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 고정 댓글에 있는 주도주 오마카세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짜장면 배달하러 가시죠. 예, 그렇죠. 짜장면 배달. 이제 요거 어려운 세상을 마련하기 한 위해서. 번만 더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이걸 좀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라이브를 안 하다 보니까 예, 예. 이걸 광고할 시간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이거 그 언더스탠딩 보셨어요?
거기서 이진우 선배랑 안승찬 선배가 이거 엄청 팔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똑같은 업체예요. 아 근데 거기서는 이제 라이브 하고 막 이진우 선배 막 가발 쓰고 나오고 지금 막 난리도 아닌데 우리는 라이브를 안 하니까 못 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핑티몰 사장님 화나셨어. 왜 YST리즈가 하나도 못 파냐고 지금. 농담인 것 같으시죠? 진짜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팔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200만 원대 그거랑 비슷한 가성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근데 진짜 이게 알루미늄이어가지고요. 되게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내용이어가지고 그 기내 그 수화물 보내지 않고 기내에다가 들고 타실 수 있는. 그래서 저 이번에 그 중국 갈 때 이거 들고 갔다 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부러워하셔가지고 저희 동행했던 분들이 이거 몇 개 구매하셨어요. 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 예예. 요거는 저희가 하나도 이전- 못 팔았다며 지금 뽕이잖아 그럼 또. 한분 사셨어요. 예, 예. 한분 사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선엽 대표님이 이제 세계를 누리시면서 네. 리서치 많이 해오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한테도 많은 정보를 예, 알려주십시오. 예. 자, 마지막에 이런 거 보내드리고 오늘 다 같이 이제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월간 고맙습니다. 이선엽 8월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